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더입니다. 오늘은 네오 드론을 조종기를 사용해서 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오를 사셨을 때 이렇게 조종기랑 같이 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종기를 사용한다면은 보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태블릿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액세서리를 달아놨고요. 케이블을 연결하시고 쓱 밀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장착이 됩니다. 쓱 밀어서 올려놓으시면 DJI 플라이 앱을 엽니다. 그리고 네오의 전원을 켜요. 두 번 누른 거, 하나 둘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집니다. 날개가 조금 움직이고 소리가 나면서 켜져요. 드론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DJI 플라이 앱 연결하고 조종기를 키면요, 고플라이라고 나옵니다. 고플라이 이걸 누르면 드론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N3 같은 경우 여기에 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빼서 꽂아서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 스틱을 안 뽑아도 되는 이런 커버가 있어요. 그런 커버를 구입하신다면은 스틱을 연결할 이런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 있지만 약간의 부피가 늘어나요. 화면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위쪽부터 말해볼게요. M모드, 현재 모드에 대해서 알려준 거고요. 90% 배터리가 남아있고요. 이륙하고 나면 실시간 비행시간이 나와요. 이 배터리로 얼마나 비행할 수 있는지. 조종기 신호는 흰색이 가장 좋은 거고, 주황색으로 바뀌면 더 이상 그쪽으로 진행하지 말고 돌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위성 숫자는 흰색으로 되면 홈포인트가 잡힌 거고,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됐을 때는 이륙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필름 모양을 누르시면 사진이나 동영상, 퀵샷 같은 거를 바꿀 수가 있고요. 녹화 버튼 눌러서 녹화를 할 수가 있고요. 영상 보기를 눌러서 촬영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토로 되어 있는 건 카메라를 오토로 쓸 건지 수동으로 쓸 건지가 나와 있고요. 밝기 EV는 00이 정상입니다. 4K 30프레임 현재 촬영되는 해상도하고 프레임 수가 나오고 눌러서 변경 가능하고요. 실시간 저장 공간도 나옵니다. 4K 30프레임으로 촬영할 때 41분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시간 이동 속도가 작게 나오고 현재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큰 글씨로 나옵니다. 레이더를 보면서 현재 위치를 어디쯤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기체가 기울어진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륙 버튼을 눌러서 이륙, 혹은 이륙 후에는 착륙으로 바뀌어서 착륙 버튼을 눌러서 착륙할 수 있고요. 포커스 트랙을 네모를 잡는 게 아니라 저걸 눌러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드렸고요. 메뉴는 사진, 동영상, 퀵샷 이렇게 3개밖에 없네요. 마스터샷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퀵샷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동영상은 4K 30프레임이 최고입니다. 1080p가 있고 1080 9:16이 있어요. 이건 세로 비율이죠. 세로 비율로 바로 찍을 수 있는 포맷도 있으니까 요거를 사용해서 세로로 찍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4K 하고 이륙을 해볼게요. 이륙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륙이라고 나온 거를 누르고 있다가 놓으면은 이륙도 되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만들어질 때까지 누르고 있다가 놓으면은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 착륙을 시킬 때도 여기 이륙했던 버튼 이걸 눌러서 착륙을 누르고 동그라미를 완성시키면,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완성시키면 이렇게 착륙을 합니다. 사실 네오 같은 경우 이 착륙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륙은 이렇게 이륙을 하지만 손을 드론 밑에 놓으면 알아서 착륙을 합니다. 아무 조작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귀엽죠. 이게 네오의 장점이기도 해요. 아무튼 네오를 사용했을 때 그냥 드론을 비행을 해야 되는데 퀵샷을 사용한다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아름다운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시동을 걸어갖고 이륙하는 방법은 안으로 모으면 시동이 걸려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론이를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퀵샷을 누르면 퀵샷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땅바닥을 해서 여기를 바라보게도 할 수 있고요. X를 누르고 피사체를 더하기가 나오는 피사체를 눌러갖고 피사체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거리 2m라고 되어 있는데 쭉 하면 10m까지 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거리지만 사용하시면 10m의 드로니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드로니는 뒤로 가면서 위로 가는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풍경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조종기를 사용해도 10m밖에 안 되는 게 너무 아쉽네요. 드론이라는 거는 조종기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하는 것도 10m로 갔기 때문에 사실 조종기를 연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조종기를 연결한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 다른 메뉴들도 해볼게요. 로켓도 10m가 최고고요. 로켓 해볼게요. 로켓 10m로 가면은 10m만 이렇게 올라갔다 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로켓에 조종기 없이 사용할 때는 로켓에 회전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위로만 가네요. 그리고 네오 같은 경우는 짐벌이 삼축 짐벌이 아니잖아요. 롤축이 돌아가지 않는 짐벌이다 보니까 좀 바람에 대해서 흔들림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어디까지나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서클 같은 것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렇게 되고 지금 거리에서 이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가 요렇게 띄워놓고 서클을 돌리면 여기에서 도는 거고 저 멀리 갖다 놓고 서클을 돌리면 저 멀리서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스타트 하시면 피사체를 잡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주는 서클을 찍어줍니다. 정말 귀여워요. 드론이 작다 보니까 정말 귀엽습니다. 소리는 시끄럽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불편한 시끄러움보다 좀 앙증맞은 시끄러움이라서 그 부분도 만족스러워요. 헬릭스는 반경을 20m까지 할 수 있고요. 했을 때 그나마 가장 멀리에서 찍어주는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사선으로 회전하면서 뒤로 가면서 가장 멀리 가는데 혹시나 부딪힐 수 있으니까 H를 이거를 살짝 누르면 멈추거든요. 누를 준비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잘 돌아서 이렇게 회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퀵샷이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마지막 퀵샷 부메랑까지 해보겠습니다. 좀 길게 돌아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부딪힐 수 있으니까 내가 얘를 앞쪽으로 놓고 이렇게 앞쪽으로 놓고 이 상태에서 눌러볼게요. 시작을 누르면 여기에서 회전을 하는데 멀리 가줄 거예요. 그쵸? 똑같이 도는 게 아니라 좀 멀리 갔죠. 멀리 갔다가 다시 가까이 오면서 부메랑처럼 부메랑 휙 던지면 쭉 날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런 느낌의 영상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모든 거를 다 해봤고요. 사진은 단일 촬영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요. 인터벌 촬영, 그래갖고 2초마다 찍어라 하면은 2초마다 이렇게 계속 찍어주는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마다 사진을 찍어줘요. 멈추게 하려면 멈춤 버튼 누르면 되고요. 자, 이제 동영상에 얘가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벌써 50%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왼쪽 위에 여기에 액티브 트랙 마크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은 피사체를 더하기를 누르거나 박스를 눌러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더하기가 뜨니까 더하기를 누를게요. 더하기를 누르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녹화를 누르면 내가 조종기를 가지고 이렇게 멀리 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계속 나를 바라봐 주는 거예요. 보통 이런 행동들을 할 때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비행인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 피사체만 지정해 놓고 비행하신다면 위에 옷이 하얀색이 비슷했나 봐요. 피사체만 지정해 놓고 비행을 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 틸트를 만지진 않아요, 이 각도를. 그런데 얘가 바라봐 주고 옆으로만 돌려도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시분짓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사체를
인식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긴 하네요. 다른 드론들에 비해서. 그리고 POI라고 해서 대상을 쫓아오는 게 있습니다. 우선 가져가고 이동을 해볼게요. POI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 정도 속도로 돌아가줘요. 여기 하얀 점을 누르고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이 해놓으면 저 반대쪽으로 빠르게 돌아가죠. 그래갖고 느리게, 굉장히 느리게 오른쪽으로 하면은 느리게 돌아갑니다. 행동 도중에 좀 앞으로 오고 아래로 내려오고 그거를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얘는 못 해주네요. 그러면 멈추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데리고 온 다음에 좀 이렇게 가까이 해놓고 POI를 돌려볼게요. 피사체가 너무 가깝다니까 조금만 뒤로 가서 POI를 느리게 돌려놓고 이동을 한다면 이동하는 대상체를 가운데 놓고 돌아주는 게 POI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운데 놓고 돌아주질 못하네요.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POI하고 좀 다르게 서클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나를 가운데 놓으려고 다시 이렇게 오는 걸로 보입니다. 기존의 드론들은 이동을 해도 계속 가운데 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멀리서 할 때 잘 못 두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동은 하면서 촬영을 해줍니다. 멈췄다가 내가 어디 있는지 보고 다시 한번 서클을 시작하네요. 기존의 DJI에 있던 미니나 에어나 매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이동하던 POI인데 좀 수동적으로 하지만 내가 이동하는 것을 보고 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간다면은 영상을 좀 색다르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POI였고요. 이제는 액티브 트랙 눌렀을 때 액티브 트랙에 대한 메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쫓아오는 거죠. 그리고 액티브 트랙 도중에 조종기를 이렇게 고도를 낮추거나 고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멀리 갖다 놓고 액티브 트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트랙을 걸어 놓은 다음에 이 정도 나오면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바다가 좀 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달려갔다 오면 됩니다. 액티브 트랙을 누르고 내 위치를 정해주고 시작하면 그 위치를 계속 고수해 줍니다. 네오 배터리는 용량이 적어서 금방 끝나니까 배터리 하나 가지고 좀 사용하신다면은 정확하게 어디에 쓸 건지 정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리턴2 네오의 최대 단점이죠. 배터리가 너무 짧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종기를 사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으니까 조종기를 사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퀵샷 같은 경우는 조종기를 사용한다고 더 높게 더 멀리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조종기 없이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드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조종기를 사용한다면 액티브 트랙을 걸어놓고 부드러운 행동들을 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만드는데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조종기를 사용해서 풍경을 찍는데 괜찮은 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드론을 좋아하거나 드론을 구입했거나 드론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